6번 문제입니다. 한 장의 길이가 9cm인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를 붙일 건데 여기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있지? 1.65cm만큼 겹치게 이어 붙일 겁니다. 그렇게 이어 붙였을 때 이 전체 테이프의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111.9cm가 되게 만들어 주려면 종이는 모두 몇 장 붙이면 될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겹쳐진 테이프, 겹쳐진 종이, 문제에서 테이프였는지 종이였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이렇게 써놨어. 겹쳐진 종이의 전체의 길이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 또는 종이 한 개의 길이를 10cm라고 하고 겹쳐진 부분의 길이를 2cm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두 장을 붙였을 때입니다. 여기 파란 색깔 하나, 그리고 빨간 색깔 하나, 그리고 겹쳐진 부분이 여기 2번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파란색 부분, 1번과 2번 부분을 합하면 파란색 부분이 되지, 그치? 이건 몇 cm입니까? 지금 종이 한 장에 10cm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한 여기 오른쪽에 1번 부분과 2번 부분을 더하면 10cm가 돼. 그리고 빨간색 테이프 여기 있지? 얘는 몇 번 부분과 몇 번 부분입니까? 2번 부분과 3번 부분이 더해졌어. 두 개 더하면 얼마? 10cm지. 그래서 이 길이 전체 길이 있지. 얘를 10cm와 10cm를 더해가지고 전체 길이 20cm 아닙니까?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 이거 전체 길이는 1번 길이에다가 2번 길이에다가 3번 길이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래야지 전체 길이가 되잖아.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 1번 한 번 더해졌어. 2번. 자, 2번이 몇 번 더해졌어? 두 번 더해졌잖아. 3번은 한 번 맞게 더해졌어. 2번이 한 번 더 더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2번의 길이를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자, 그래서 이 전체 길이는 10cm가 두 개 있는데 겹쳐진 2cm만큼의 길이, 즉 얘가 2번의 길이지, 이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18cm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4장 한번 해볼까? 4장. 자, 4장을 겹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파란 색깔 종이, 빨간색 종이, 보라색 종이, 그리고 연두색 종이, 이렇게 4장을 붙였다고 해보자. 아까 조건은 다 똑같아. 하나당 길이는 10cm, 그리고 겹쳐진 이런 부분들은 전부 2cm인 거야. 먼저 파란 색깔 봅시다. 얘는 1번과 2번을 더한 게 파란 색깔 부분이고, 빨간 색깔은 2번, 3번, 4번이 더해지는 거겠지. 그리고 보라 색깔은 4번, 5번, 6번이 더해진 거고, 그리고 초록 색깔은 6번과 7번이 더해진 겁니다. 전부 다 길이는 얼마입니까?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 전체 길이를 이건 10cm가 4개 다 해가지고 40cm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왜 그런 거야? 이거 전체 길이는 이렇게 되겠지. 1번도 1개, 2번 부분도 1개, 3번도 1개, 4번도, 5번도, 6번도, 7번도 각각 다 한 번씩만 더해져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번, 얘 2번 더해졌어. 4번도 2번 더해졌어. 6번도 2번 더해졌어. 2번, 4번, 6번이 전부 다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겹쳐져 있는 이런 부분이지, 얘네들은 전부 다 2번씩 더해졌기 때문에 얘네들의 길이를 각각 한 번씩 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cm에서 10cm씩 4개잖아. 그러니까 40cm에서 뭘 빼줘야 돼? 2번, 4번, 6번을 한 번씩 빼줘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길이가 얼마였어? 2cm씩 겹쳐져 있었잖아. 이게 몇 개? 2번, 4번, 6번 3개지. 따라서 2 곱하기 3인 6cm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길이는 10cm 테이프 4개, 얘는 40cm지. 여기에서 겹쳐진 부분의 길이 2cm씩 3개인 6cm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34cm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문제는 한 장의 길이가 여기가 10이 아니라 9cm야. 그리고 겹쳐진 부분이 1.65cm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길이가 이게 된대. 자, 한번 테이프의 전체 길이를 한번 써봅시다. 먼저 테이프 한 장의 길이가 9cm야. 근데 이게
테이프라고 자꾸 하지 말고 종이라고 할게, 종이. 종이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종이 하나의 길이가 9cm니까 9 곱하기 종이의 개수를 해줄 거야. 근데 거기에서 뭐 빼줘야 돼? 겹쳐진 부분 얘네들을 한 번씩 빼줘야 됩니다. 겹쳐진 부분의 길이가 얼마? 1.65cm지. 근데 겹쳐진 부분은 몇 개입니까? 종이의 개수보다 몇 개 더 적어서 한 개가 더 적었지. 위에 한번 봐볼래? 종이 2장을 겹쳤어. 그러면 겹쳐진 부분은 몇 개? 하나. 그래. 2장 겹쳐지면 겹쳐진 부분은 1개. 자, 이건 종이 몇 장 겹쳤어? 하나, 둘, 셋, 4장 겹쳤지. 그럼 겹쳐진 부분 몇 개? 하나, 둘, 3개. 아, 겹쳐진 부분은 종이보다 한 장이 더 적구나. 자, 그래서 얘도 겹쳐진 부분은 종이의 개수보다 몇 개 적어? 1개가 더 적겠구나. 그러면 1.65에다가 종이의 개수에서 1만큼 뺀 걸 곱한 다음에 그걸 빼주면 테이프의 전체 길이인 111.9cm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이의 개수 여기에 적당한 수를 한번 넣어보자. 이게 사실 여러분이 중학생이라면 굳이 이렇게 일일이 넣지 않더라도 풀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린 초등 수준이니까 초등 수준에 어울리는 생각은 그냥 여기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봐서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풀어보는 게 더 초등에 어울리는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이가 12개라면 여기에 12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12 빼기 1 해서 11이라는 게 들어갈 거야. 근데 봐봐, 9에다가 11을 곱하면 108이야. 근데 108에서 뭔가를 빼줄 거거든? 그랬더니 111, 108보다 더 크네? 그런 수 나올 수 있어? 물론 너희들이 중학교에 가서 음수라는 걸 배우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초등에선 그런 수를 안 배우잖아. 그래서 12는 안 되겠네. 일단 13은 어때? 9에다가 13 곱하면 117이 나오거든? 117에서 뭐 한 5 정도를 빼주면 얘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빼지는 거 봐봐. 1.65에다가 여긴 얼마야? 13에서 이제 1을 뺀 11을 곱할 건데 대충 12보다 큰 수일 것 같아. 그러니 117에서 12보다 큰 수 빼면 111.9 나옵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작아지겠지. 그러니 얘도 탈락. 한번 14 해볼까? 9에다가 14를 곱하면 126이 나오거든? 왠지 14 정도 적당할 것 같아. 자, 한번 그럼 이제 14를 넣고 해보자. 자, 9 곱하기 종이 개수가 14개라면 여기는 종이 개수 14에서 1을 뺀 13이 되겠지.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9 곱하기 14에서 1.65 곱하기 13을 빼주면 되겠어. 그럼 126에서 21.45를 빼는 게 될 텐데 계산하면 104.55가 됩니다. 얘랑 비교하면 어때? 좀 부족하지? 그럼 숫자를 뭐 해주면 되겠어? 좀 더 늘려주자. 15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15가 될 거고요. 그리고 1.65 곱하기 14를 거기에서 빼주면 되겠네. 계산하면 135, 9 곱하기 15는 그리고 1.65 곱하기 14는 23.1이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 111.9가 되겠네. 아, 그래서 종이 몇 장 필요해? 15장이 필요하다. 정작 이렇게 풀면 우리 이번 단원 소수의 나눗셈 이거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도 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종이의 길이를.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겹치는 부분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가요? 위에랑 비교해 볼게. 위쪽 봐봐. 자, 여기는 결국 우리가 했던 방법은 얘가 10cm였잖아. 그치? 이건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넷, 4장이잖아. 파, 빨, 보, 초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10cm씩 4개니까 먼저 10 곱하기 4를 한 거야. 근데 이래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겹쳐진 이 부분들을 한 번씩 더한 거야. 그치? 중복해서 지금 더하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겹치는 부분을 2번씩 더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봐봐. 아까랑 똑같아.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보라 색깔, 초록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파란 색깔 길이 중에서 1번만 보는 거야. 이것만. 자, 이것의 길이 얼마입니까? 8cm지. 왜?
전체가 파란색이 10cm인데 그 중에서 겹쳐져 있는 부분 얘가 몇 cm니까 2cm니까 나머지 부분은 8cm일 거야. 그치? 자, 파란색 부분은 8cm.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부분 보자. 빨간색 부분 중에 2번 부분이랑 3번 부분 얘만 합하면 몇 cm일까? 8cm야. 왜? 2번 그리고 3번 4번 부분 합해서 10cm가 돼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얼마야? 2cm잖아. 그러니 2번과 3번을 합하면 8cm가 됩니다. 맞지? 자, 그리고 보라색 보자. 보라색 부분 중에서도 4번과 5번 이 부분의 길이가 몇 cm니? 얘도 8cm입니다. 왜냐고? 4번, 5번, 6번을 합해서 10cm가 돼야 되는데 요만큼이 지금 얼마야? 2cm잖아. 그래서 10cm에서 2를 뺀 8cm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록색 6번이랑 7번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10cm가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8, 8, 8, 10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1번, 1번, 2번도 1번, 3번도, 4번도, 5번도, 6번도, 7번도 모두 다 몇 번씩만 더해진 거야? 한 번씩만 더해졌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어떤 수를 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체 길이는 8 곱하기 3에다가 마지막은 테이프 전체의 길이인 10 더해주면 되겠네. 이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이번에는 살려 놓을 거야. 1번과 2번. 이렇게 하면 몇 cm? 10cm지.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부터는 빨간색은 얘랑 얘만 더할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8cm지. 왜? 전체가 10인데 이만큼이 2cm니까. 그래서 얘 두 개를 묶으면 8cm. 그 다음 보라색 부분 중에서도 5번, 6번 얘만 보는 거야. 얘만 더해주는 거야. 이거 더하면 얼마? 보라색 전체가 10인데 요만큼이 지금 빠졌지 4번 부분이. 그래서 얘도 8cm. 그리고 초록색깔 부분 얘는 어때? 6번이랑 7번을 합하면 10cm인데 6번 부분이 지금 2cm잖아. 2를 뺀 8cm. 따라서 첫 번째는 10cm. 나머지 부분은 8cm씩 더해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방법으로 세는 게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길이가 10cm인 테이프 10장을 2cm만큼 겹치게 이어 붙여 볼 겁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 10cm 테이프가 10개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대로 한 거야. 그러면 10 곱하기 10 해서 100cm가 되겠지. 이 중에서 겹쳐져 있는 걸 빼주는 거야. 겹쳐진 부분이 2cm만큼 겹쳐져 있지. 근데 그게 몇 개? 9개. 그럼 겹쳐진 부분의 길이는 2 곱하기 9에서 18cm가 될 겁니다. 맞지? 그러면 100에서 18을 빼주면 82가 되겠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 준 방법은 처음 또는 마지막 테이프의 길이는 온전히 10cm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의 테이프의 길이는 10cm에서 겹쳐진 부분 2cm를 뺀 8cm만큼을 더해주면 돼. 그러면 9 곱하기 8에서 72가 되겠고 우리는 10과 71을 더해주면 됩니다. 얼마? 더하면 82가 되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숫자를 세도 뭐 다 맞는 방법이야.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처음 또는 마지막 테이프의 길이는 온전히 9cm라고 하고 나머지 테이프 또는 나머지 종이의 길이는 9에서 겹쳐진 부분을 뺀 7.35cm라고 합시다. 그럼 전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또는 마지막 길이 얘는 1개, 나머지 종이는 7.35만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더하면 7.35에다가 네모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더했을 때 111.9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있는 거 얘 봐보자. 이거 이 값에다가 9를 더한 게 111.9래. 그러면 이 값은 111.9에서 9를 뺀 얼마? 102.9cm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7.35에다가 네모를 곱한 게 102.9가 돼야 되고요. 네모는 얼마? 102.9를 7.35로 나눠주면 되겠지.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풀이대로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실수할 수가 있어. 14라고 딱 쓰고, 아, 테이프 14장 붙였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 14는
여기 네모. 이건 뭐였어 이거? 처음 거 뺀 나머지 장수잖아. 나머지가 14장이야. 그럼 총 다 하면 몇 장? 그래, 처음 것도 있잖아, 처음 거. 그러니 14장에다가 1을 더한 15장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7번 문제입니다. 쌀 138.6kg이 있는데 한 가구당 7kg씩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모두 나눠주려면 쌀 몇 kg이 더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나머지가 얼마인지부터 구해줍시다. 나머지를 구할 때는 자연수 부분까지만 나누어 준다고 얘기했었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 138.6 나누기 7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나머지 구할 때 여기 원래 있던 소수점 자리를 그대로 내려줘서 나머지 자리에다 찍어줘야 돼. 이걸 나머지 56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5.6입니다. 일단 나머지가 56이라고 하면 그것부터 이상해. 왜?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는 크거나 같으면 안 돼. 무조건 얘는 7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실수로 56, 나머지가 56이에요 이러면은 반드시 체크해야 돼. 이상한데? 나누는 수가 7인데 어떻게 나머지가 56이 되지?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구나.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몫이 19, 즉 19가구를 나눠주고 얼마가 남아? 5.6kg이 남았습니다. 근데 한 가구에게 몇 kg씩 나눠주려고 했냐면 7kg씩 나눠주려고 했어. 그렇다면 지금 몇 kg이 부족해? 5.6이 남았다잖아. 그러면 몇 kg이 부족합니까? 7에서 5.6을 빼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1.4가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7.4모 9를 2.4로 나눈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3.2가 나왔습니다. 이때 네모에 들어갈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약에 안 풀어봤다면 이런 유형을 좀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먼저 수의 범위부터 구해봅시다.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냈다면 몇째 자리까지 구해서 몇째 자리 수를 보고 반올림할지 결정하는 거야? 소수 둘째 자리를 보고 반올림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반올림에서 3.2가 나왔다는 건 3.15 이상, 여기서부터 이제 반올림하면 3.2가 되잖아. 그치? 그리고 몇부터는 안 돼. 3.25가 되는 순간 반올림 해버리면 몇이 돼버립니까? 3.3 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3.25보다는 작은 수여야 돼. 따라서 수의 범위 일단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7.4모 9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수는 뭐가 이 수가 돼야 돼? 이거 나눈 몫 7.09를 2.4로 나눈 몫이 이 사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 이게 3.15라면 7.09는 몇입니까? 2.4에다가 3.15를 곱한 게 되겠지. 그치?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소수니까 낯설어? 만약에 자연수로 생각해봐. 10 나누기 2는 5야. 그러면 10은 어때? 2 곱하기 5랑 똑같잖아. 그치?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야 지금? 10 대신에 7.09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2 대신에 2.4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5 대신에 3.15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를 계산을 해주면 7.56이 됩니다. 따라서 7.4모 9 나누기 2.4의 몫이 3.15 이상이 되려면 7.09는 어때? 아까 7.56 이상이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자. 7.09 나누기 2.4가 3.5야. 만약에 3.5야. 그러면 7.09는 어때? 2.4에다가 3.25를 곱한 수가 되겠지. 얘를 계산해주면 7.8이 나옵니다. 따라서 7.09 나누기 2.4의 몫이 3.25보다 더 작다면 7.09는 7.8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7.09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
7.4모 9는 몇 이상이고 7.56 이상이고 몇 미만이어야 돼? 7.8 미만이어야 되겠네.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자연수 뭐 있습니까? 5 됩니까? 그래 7.59 얘는 이 사이에 들어와 있잖아. 그리고 6은 6도 되네. 7은 7도 되네. 8은 어때? 7.89는 7.8 미만이 아니지. 그러니까 정답은 5, 6, 7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어제는 동화책 전체의 0.2만큼을 읽었고 오늘은 어제 읽고 남은 부분에 0.15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쪽수가 153쪽이라면 전체 동화책의 쪽수가 몇 쪽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분수할 때 많이 한 형태잖아. 그치? 뭐에 몇 분의 몇, 뭐에 몇 분의 몇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뭐 호랑나비, 검정나비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했었잖아. 그치? 일단 구하는 게 전체 동화책의 쪽수니까 얘를 네모라고 하고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자, 어제 읽은 쪽수는 동화책 전체의 0.2니까 네모의 0.2 이런 소리잖아. 이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네모 곱하기 0.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 그리고 어제 읽고 그럼 남은 부분은 전체 0.2만큼을 읽었으니까 몇 점 몇이 남았겠어? 0.8이 남아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어제 읽고 남은 부분은 전체 0.8이 될 거고요. 전체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 곱하기 0.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남은 부분이야. 즉 여기 남은 부분 이게 네모 곱하기 0.8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네모 곱하기 0.8에 얼마야? 이것에 0.15만큼 읽었어. 자, 여기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네모 곱하기 0.8에 0.15. 그럼 오늘 읽고 남은 건 얼마야? 남은 거. 0.15만큼 읽었으니까 0.85만큼이 남아있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 읽고 남은 부분은 네모 곱하기 0.8.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어제 읽고 남은 부분. 어제 읽고 남은 것에 0.85만큼이 남아있겠네. 얘를 수식으로 한번 옮겨보자. 뭐뭇의 몇 분의 몇, 뭐뭇의 몇 점 몇 전부 다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153쪽이라는 거야. 여기 곱하기끼리는 먼저 얘부터 계산해도 괜찮지. 그래서 0.8과 0.85를 계산해주면 0.6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네모 곱하기 0.68이 될 거고 이게 153이 된대. 네모 어떻게 구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 수 있잖아. 153을 0.68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225쪽이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간장이 18리터 들어간 통의 무게가 22.1kg이라고 합니다. 간장 2.5리터를 사용하고 난 뒤에 통의 무게를 쟀더니 19.1kg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빈 통의 무게를 구하는 문제네요. 일단 간장 18리터 들어간 통의 무게가 이거였고 여기에서 간장 2.5리터를 사용했대. 즉 간장 2.5리터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가 이렇게 됐대. 무게가 변한 이유가 뭡니까? 간장 2.5리터를 사용했기 때문이잖아. 그럼 이제 간장의 무게부터 먼저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장 여기 맨 처음 무게 22.1에서 간장을 쓰고 난 19.1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미 말로 써놨어. 간장 2.5리터가 빠지니까 무게가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길 뺀 3kg이 간장 2.5리터의 무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간장 18리터의 무게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 1리터 무게를 먼저 구해. 거기에다가 18을 곱해주면 18리터의 무게를 구할 수 있겠지. 2.5리터가 3kg이니까 1리터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면 돼? 3을 2.5로 나누면 되겠네. 애매하면 자연수 넣어봐. 자, 여기 10리터. 자, 10리터가 2kg이면 1리터엔 5kg입니까? 안 되지. 숫자 바꿔. 2리터에 10kg이야. 그러면 1리터에 얼마? 5kg이네. 10 나누기 2.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뒤에 거 3, 앞에 거 2.5. 그래서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에서 이렇게 된 거야. 계산을 하면 1.2kg이 나옵니다. 1리터에 1.2kg이면 18리터는 1.2에다가 18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21.6kg이 나옵니다. 이것을 비례식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 비례식 이용해도 괜찮습니까? 간장의 리터가 2배 늘어나면 간장의 무게도 몇 배 되겠어? 2배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한 상황이지. 그러니 뭐가 같아? 비율이 같은 상황인 거고, 비율이 같으니까 무슨 식 세울 수 있습니까? 비례식 세울 수가 있겠지. 한번 해봅시다. 2.5리터에 3kg이라면 18리터에는 네모 킬로그램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모 구해주면 되겠지. 리터, 킬로그램, 리터, 킬로그램 이렇게 단위를 잘 맞춰주고요. 비례식의 성질인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 내항의 곱은 3과 18 곱하면 54. 외항의 곱은 2.5랑 네모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54와 뭐가 똑같아? 2.5 곱하기 네모가 똑같다. 그럼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네모는 54를 2.5로 나눠주면 되겠네. 계산을 하면은 똑같이 21.6이 나옵니다. 따라서 빈통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면 돼? 18리터가 들어있는 통의 무게에서 간장 18리터의 무게를 빼주면 돼. 18리터가 들어있는 통의 무게는 문제에서 22.1이라고 나왔고 22.1, 간장 18리터의 무게는 방금 구한 21.6이었어. 그 두 개를 빼주면 통의 무게가 나오겠지. 계산하면 0.5kg이 나옵니다.